남자가 서면 여자가 다치고 여자가 열리면 남자가 죽습니다. 신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남녀의 시간을 꼬아놓았을까요? 오늘 밤도 서로의 등만 보며 한숨 쉬는 당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의 침대는 평생 차가운 시베리아로 남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엇갈린 부부의 성을 치유하는 닥터 김서연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부부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남녀의 선교 시계가 태생적으로 다르다는 걸 몰랐을 뿐입니다. 이 비극적인 엇박자 20대부터 40대까지 어떻게 망가지는지 적나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0대 속도의 비극입니다. 혈기왕성한 남자의 몸은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입니다. 시각적 자극 한 번이면 즉각 발사 준비가 끝나죠. 반면 여자의 몸은 천천히 데워지는 온돌입니다. 남자가 못 참고 돌진할 때 여자는 아직 마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거절당해 상처받고 여자는 배려 없는 섹스에 질려버립니다. 가장 뜨거워야 할 시절을 그렇게 오해 속에 날려버리죠. 30대가 되면 욕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회생활에 지친 남자에게 섹스는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배설구이자 위로입니다. 하지만 육아와 살림에 치인 아내에게 섹스는 그저 귀찮은 추가 노동일 뿐입니다. 남편은 짐승 취급당하고 아내는 의무 방어전만 치릅니다. 낮에는 부모지만 밤에는 완벽한 타인이 되는 섹스리스의 서막이 여기서 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대 가장 잔인한 역전의 시간이 옵니다. 평생 당당할 줄 알았던 남자는 갱년기라는 복병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비참함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반면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야 좀 즐겨볼까 싶은데 파트너가 시들어버린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경이 오며 지리 사막처럼 말라버려 하고 싶어도 아파서 못하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남자는 안 서서 울고 여자는 아파서 웁니다.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이 너무 깁니다. 저는 이 꼬여버린 시계 태엽을 다시 맞출 확실한 열쇠를 알고 있습니다. 갱년기를 넘어 제2의 신혼을 즐기는 부부들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죽어가는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고 다친 여자의 문을 고통 없이 여는 실전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이것 하나만 알면 당신의 오늘 밤 공기가 달라집니다. 구독 누르시고 침실의 기적을 놓치지 마세요. 지난 영상에서 확인한 남녀의 비극적인 엇박자, 가슴이 답답하셨나요? 하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병원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며 저는 이 엇갈린 시계를 다시 맞출 수 있는 3가지 확실한 처방전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당신의 침실 온도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바로 진단 20분의 법칙 간입니다. 여자의 몸이 달아오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은 평균 20분입니다. 반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시각적 자극을 받자마자 3분도 안 되어 준비가 끝납니다. 이 17분의 격차,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착각합니다. 애무를 본게임을 위한 귀찮은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충 가슴 몇 번 만지고 급하게 진입하려 합니다. 이건 닫혀있는 문을 망치로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문은 부서지고 여자는 고통받습니다. 남성분들 오늘부터는 시계를 보십시오. 딱 20분 동안은 삽입을 잊으십시오. 여자의 온몸을 구석구석 사랑해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 천천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이제 들어와줘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그것이 최고의 테크닉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윤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여성에게 질 건조증은 주름살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자존심 때문에 혹은 우리가 무슨 그런 것까지 쓰냐는 편견 때문에 맨몸으로 부딪힙니다. 마른 논에 물을 대지 않고 쟁기질을 하면 땅이 갈라지듯 윤활제 없는 중년의 섹스는 여자에게 형벌입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피하는 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살이 찢어지는 듯 아프기 때문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윤활제를 두는 것은 남자의 무능력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 최고의 배려이자 매너입니다. 촉촉함이 확보되는 순간 아내의 짜증은 신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 가장 중요한 삽입 강박 버리기 담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발기력에 집착합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억지로 세우고 무리하게 넣으려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고 여자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섹스의 목적은 삽입이 아니라 교감입니다. 가끔은 삽입 없이 서로의 살결을 비비고 안아주고 천을 나누는 것만으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역설적이게도 꼭 넣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길 때 남자의 기능은 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수행 불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음의 시계를 맞추고 도구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만져야 여자가 좋아하는가? 힘 빠진 남자를 다시 꼿꼿하게 세우는 실전 마사지는 무엇인가? 다음 영상 대망의 마지막 제3부에서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침대 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전 스킬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파트너를 기절시킬 수 있는 속이술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단계 이론을 넘어 침대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실전 편입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당장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오늘 밤 파트너를 떨게 만들 구체적인 기술 2가지를 처방해 드립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남성분들을 위한 하얀 시계 방향의 마법 타일입니다. 많은 남성이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가장 예민한 그곳 클리토리스를 마치 떼수건으로 때를 밀듯 박박 문지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굳은 살 박인 발바닥이 아니라 눈꺼풀보다 더 얇고 예민한 점막입니다. 강한 자극은 쾌감이 아니라 통증만 줍니다. 오늘부터는 새 손가락만 사용하십시오. 검지, 중지, 약지를 모아 아내의 소중한 곳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십시오. 속도는 1초에 한 바퀴가 적당합니다. 직접 닿는 것보다는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그 위를 미끄러지듯 맴도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남자가 이 단순한 리듬을 5분 이상 유지해 줄 때 여자는 서서히 달아오르는 솥단지처럼 잊고 있던 감각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여성분들이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회음 마사지입니다. 나이 든 남편이 고개 숙이는 건 정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혈액순환이 막혀서입니다. 이때 남자의 고환과 항문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인 회음혈을 공략하십시오. 이곳은 남성 성기능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사랑을 나누기 전 혹은 샤워할 때 따뜻한 손으로 이 회음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3초 누르고 떼고 다시 3초 누르고 떼는 것을 10회 정도 반복해주면 됩니다. 이 간단한 지압만으로도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돌면서 죽어가던 남편의 자신감에 혈색이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싼 보약보다 아내의 손길 한 번이 남자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모두에게 드리는 당부입니다. 우리는 포르노 배우가 아닙니다. 화려한 체위, 기계적인 왕복 운동은 20대에 졸업했어야 합니다. 중년의 섹스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대화여야 합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니까요. 지금까지 엇갈린 부부의 성을 치유하는 닥터 김서연이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가 여러분의 차가운 침실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뜨거운 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부작 영상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분이 메일과 댓글로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겹치는 질문하지만 남들에게 물어보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질문,
두 가지를 골라 오늘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사님, 40대, 50대 부부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야 정상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숫자에 너무 집착합니다. 남들은 일주일에 2번 한다더라. 한 달에 4번은 해야 의무 방어전 아니냐며 자신을 압박하죠.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없음입니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하는 10번의 섹스보다 서로의 마음이 동해서 나누는 한 번의 섹스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호르몬도 변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좋고 2달에 한 번이어도 좋습니다. 심지어 삽입 없이 그냥 껴안고 잠들기만 해도 좋습니다. 몇 번 하느냐는 숫자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교감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는 달력에 동그라미 치는 것을 멈추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약 발기부전 치료제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계속 먹어도 될까요? 많은 아내분이 남편이 약을 먹으면 나한테 매력이 없어서 약 기운을 빌리나 하고 서운해하거나 저러다 건강 망치는 거 아냐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듯 그곳에 혈관이 노화되어 순환이 안 되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의학적인 선택입니다. 오히려 자존심 때문에 약을 거부하고 실패를 반복하며 위축되는 것보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고 자신감 있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부부 관계의 100배 더 유익합니다. 단 인터넷에서 파는 불법 가짜 약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량을 복용한다면 약은 부부 생활을 돕는 훌륭한 서포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약봉지를 발견한다면 모른 척 넘어가 주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세요. 그게 진짜 내조입니다. 오늘의 Q&A가 여러분의 막막했던 속을 뚫어주는 소화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에 정해진 교과서는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편하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 그게 바로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닥터 김서연이 여러분의 비밀 상담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